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1-2 두 번째 시간 작도랑 합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은 별로 안 걸려. 오늘은 일찍 끝날 거야. 작도랑 합동. 소단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늦게 끝나죠? 맞아. 근데 왜 이번에 딴지 친구들 그럴 여유가 없어. 까먹었거든 내가. 올리오티아. 올리오티아. 감사합니다. 몰라. 잘해주기로.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소단원 하나 많이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짧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도 볼게요. 작도. 자, 작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두 가지 도구. 하나는 눈금이 없는 자. 즉 눈금이 없다라는 것은 길이를 내가 저장하거나 재거나 그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한마디로 나무 막대기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막대기.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눈금 없는 자. 한마디로 선을 긋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눈금 없는 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컴퍼스는 뭐야? 이렇게 내가 딱 반을 찍어가지고 쓱쓱 해가지고 이제 동그란 원을 그릴 수 있는 거. 자, 그런데 이 컴퍼스는 사실 숨겨진 삑사리가 나. 숨겨진 그 용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컴퍼스에 숨겨진 역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길이를 저장하는 역할이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여기 반을 찍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연필을 놨어. 요거 그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오늘 왜 이렇게 픽셀이 많이 나? 오늘 좀 감기가 지금 걸려가지고 그대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옮겨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길이를 저장하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컴퍼스는. 그래서 눈금 없는 자는 선을 긋기 위한 용도고, 컴퍼스는 원을 그리기 위한 용도, 그리고 숨겨진 역할은 무슨 역할이 있다고? 길이를 저장하는 역할도 있다. 그래서 그걸 꼭 잘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가지 도구만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써져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작도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 그래서 눈금 없는 자는 선분을 그리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을 잇는 것. 선을 잇는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컴퍼스는 원을 그리거나 길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라는 것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AB라는 선분이 있어. 이 선분이랑 똑같은 길이를 갖고 있는 선분 하나를 내가 만들려고 그래.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이거야. 굳이 밑에 있는 거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박스를 그대로 옮겨서. 맞아요. 좋아요. 자, 컴퍼스를 일단 여기 이 선분은 길이가 중요하죠. 길이가 같은 선은 같은 선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컴퍼스로 길이를 이렇게 딱 저장을 합니다. 컴퍼스 그린 거예요. 자, 컴퍼스로 길이를 저장해. 컴퍼스를 그대로 옮겨.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을 하나 먼저 찍겠죠. 거기에 바늘을 콩 하고 찍을 거야. 컴퍼스를 그대로 또 떨어뜨려. 그 다음에 여기 점을 하나 이렇게 아무 위치에다 그냥 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쭉 이어줘도 되겠죠, 그렇죠? 이 컴퍼스에 바늘이 뭐 여기 있고 그다음에 뭐 연필이 한 요 정도쯤에 있어서 이렇게 이을 수도 있어. 어쨌든 근데 같은 성분이잖아, 그치?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점을 하나 먼저 찍는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랑 동일하죠. 그다음 선을 그냥 이어. 먼저 선을 긋는 데. 그래? 뭐 괜찮을 수 있어. 이 선분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선을 하나 이어. 그다음 컴퍼스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저장해. 그다음 여기다 갖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쓱쓱쓱쓱쓱쓱 그림이 좀 이상해. 쓱쓱쓱쓱 해서 이제 원의 일부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콩하고 찍히는 그 점이 하나가 생기겠죠? 네, 그 점이 이제 사실 그 B에 대응되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선을 쫙 이어주면은 그리고 나머지는 싹 지워버리면 이것이 선분 AB가 될 것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할 수 있겠나? 네, 두 개 도구 두고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선분 AB 똑같이 그려라라고 한다면 그릴 수 있겠어요? 그릴 수 있겠어? 응,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이 다 백지 테스트에 다 써야 되니까 꼭 잘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이건 그냥 외우기만 하면 큰일 난다. 이따 백지 테스트 못 써요. 외우기만 하면 절대 못 써요. 여러분들이 진짜 도구를 가지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해야 돼. 그 도구를 가지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쓰는 것도 뭐 문제는 없겠죠. 근데 그냥 이 문장 자체로만 외운다면은 여러분 뒤로 살짝 넘어가 보실래요? 크기 같은 각의 작도, 평행선의 작도 요것만 나오는 줄 알아요? 저 뒤에 넘어가시면 이제 68페이지 삼각형의 작도 그 삼각형의 작도 방법 해가지고 그 69페이지 보면 땅땅땅 이 세 개가 나와 있죠? 이거 다 외울 거야? 이거 다 외울 수 있으면 외워봐. 난 절대 불가능하다 얀표. 절대 불가능해. 어떻게 해 이거를? 어떻게 문자 그대로를 그냥 이렇게 달달달 외워가지고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되는 방법은 뭐다? 내가 진짜 이 두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그 아이디어만 잘 기억하고 나면은 내가 굳이 이만한 문장을 다 외우지 않고도 그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문장을 만들면 돼. 이 문장을 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이 문장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훨씬 안 힘듭니다. 알겠죠? 네, 난 분명히 팁 드렸어요. 이따가 선생님 저 작도하는 방법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야. 항상 같은 레파토리야. 그럼 저 작도하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나요. 누가 기억하래? 기억하지 말랬잖아. 너네가 한다고 생각하라. 그렇죠? 기억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봅시다. 자, 각 AO, B와 크기가 같고 반직선 PQ를 한 면으로 하는 각은 다음과 같이 작도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그냥 미션이에요. 미션. 야, 무슨 상황이냐면 각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뭐 여기는 기호로 뭘로 썼어? O, A, B. O, O, A. 자, 이 OAB라는 이 각이랑 똑같은 각을 여기 옆에다 작도를 하려고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의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내가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기본 베이스 OB에 해당하는 것이 먼저 좀 그려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 하나를 먼저 긋는 것 정도쯤은 뭐 눈코만 문자로 그냥 대충 그리면 됩니다. 이 선이 조금 비틀어져도 상관은 없죠. 어차피 이 각이라는 것이 살짝 이렇게 돌아가든 비틀어져든 뭐 어쨌든 같은 정도로 벌어진 그 각이면 똑같은 각이니까 일단 선을 하나 먼저 그려요. 그다음 O가 될 수 있는 그 점을 하나 찝니다. 뭐 여기는 O'이라고 둘까? 이 친구도 O'이라고 두지 않아요? 아니 P라고 아예 다른 점으로 뒀네요. P 그래? P.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얘가 기본 베이스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봐. B가 어디 있는지 컴퍼스를 찾아요. B가 어디 있는지. 그래요, 좋아요. 그럼 이제 O부터 B까지의 길이를 저장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B에 해당하는 점을 먼저 찍는다. 뭐 그럼 요거는 B'이라고 할게요 일단 임시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내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좋은 아이디어 없어요? A와 B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 B점을 찾았어요. B점에 대응하는 점을 찾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A와 B 사이에 자신 있게 한번 해봐. 뭐 다양한 접근 방식 다 좋아요. A, B 사이 거리를 그 컴퍼스로 길이 조정. 저장을 해서 그 길이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장만 한다라는 걸로는 뭐가 변화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어줘. 저장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아까 전에 지금 OB의 길이를 저장해서 이 B에 해당하는 점을 찍는데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찍었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죠. 근데 너가 지금 말한 건 A, B 사이의 길이를 저장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장해서 뭐 할 건가? 라는 걸 묻고 있다. 말이 계속 잘 안 나오네. 코가 막혀가지고. 나 이거 발전시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마무리만 한번 지어보세요. 괜찮아요. 다양하게 어떤 걸 얘기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말한 게 나 지금 배고파서 까지만 말하고 멈춘 거야. 그러니까 배고파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를 저장해서 까지만 말하고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더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틀리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껏 틀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딜레마인 부분이 뭐냐면은 학습자는 학습자이면서도 동시에 평가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라는 것이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틈틈이 그게 발생합니다. 그 이벤트가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고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고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고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고 이 틈틈이 시험을 보고 내가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 학습의 과정 속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꼭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학습자로서의 상황과 시험을 보는 즉 다시 말해서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이 지금 그거 보고 베끼는 거 아니에요. 너가 가장 힘들고 위급한 순간일 때 어딘가에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버릇이다. 네, 하지 마십시오. 모를 때는 멈추시면 돼요. 괜히 보고 말해봤자 어차피 자기 나라예요. 내가 보고 베꼈다는 걸.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도는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내가 학습자로서의 역할과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내가 막 잘하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 다 맞았으면 좋겠고 잘 보였으면 뭐 이런 어떤 모습들 학습자로서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 필요 없거든요. 학습자인데 왜 잘 보여야 돼요? 학습자인데 내가 배우려고 하는데 배운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1번 다 안다 2번 다 모른다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걸 몰라요. 자꾸 모른다가 전제예요. 너네가 대답하는 것들은 틀릴 가능성이 맞을 가능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때 틀릴까봐 얘기를 못한대. 이게 딜레마예요. 학습자는 학습자로서의 역할, 평가받는 사람은 평가받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데 이때는 이때도 이때 그러니까 내내 모든 순간이 다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자기 혼자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늘 스스로가 평가받는 입장이라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공부가 지친대. 그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지. 지금 아까 그 모습도 마찬가지죠. 너가 답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살짝 이제 가리고서 밑에 있는 거 보는 거야. 답을 맞춰야 되겠거든. 근데 지금 나의 이 질문과 이 대화의 목적은요. 답을 말해보자 였을까요? 생각해보자예요. 내가 진짜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한다면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요. 근데 나는 생각해보자라는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줬는데 여러분들은 그 미션을 답을 말해보자라는 미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밑에를 보고 싶어지는 거죠. 자꾸 답을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을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답이 아니면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이 착각에서 먼저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 잘하고 싶다면 내가 맞춰야만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잘해주시면 돼요. 지금 잘하라고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못하세요. 처음이잖아. 작도 혹시 배워본 적 있으신 분? 없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 우리 처음 만나는 거니까 처음 만나는 것만큼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만큼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차 내가 점점 얘에게 익숙해지면 내가 말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답이 익숙해질 것이고요.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잘하는 사람이 근접해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을 끊었으면 마무리까지 한번 지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A, B의 길이를 저장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냥 대충 찍은 게 아니라면 대충 찍은 게 아니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자신 있게 말해보는 거야. 맞으면 틀리면 고치면 되죠. 그 자체가 다 공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번 마무리까지 지어보세요. 이 길이 저장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가 여기에서 요걸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A를 구하러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저장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딱 갖고 갔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찍힌다? 컴퍼스가? 그치? 근데 이 컴퍼스가 사실 이 방향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요런 식의 원을 그릴 거예요. 뭐 A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 있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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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를 딱 하나로 고정시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순수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시는 거예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A는 지금 여기서 봐봐. BA의 길이를 쟀다면,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그대로 갖다 옮겨서 여기다 컴퍼스를 찍었어. 컴퍼스를 찍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 길이를 갖고 있는 B에서부터 이만큼 길이를 B에서 이만큼의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찍어봤더니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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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아니면 여러 개로 나온다? 맞아요. 여러 개로 나온다 이거야. 문제 다 됐지 그치? 그럼 이제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A랑 O 똑같이 A랑 O 똑같이 한 다음에 여기 구멍 그리고 여기 이제 P에다가 딱 찍고서 여기다 쓱쓱쓱쓱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쓱쓱쓱쓱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나왔다라고 하자. 그럼 어때요? 결국 이 위에 있는 A인데 이 위에 있는 A야. A가 누구야? 잡아와. 그럼 너네들 몰라? A가 누군지? 알아 몰라? 교점. 네 알죠. 여기 교점. 요 놈이 A역이구나.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푸는 거예요. 난 이런 걸 원해. 물론 이제 요거는 이 교과서에 나온 거랑 좀 달라요 방법이. 근데 어때? 이것도 맞는 걸. 그쵸? 네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이 A랑 B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5부터.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중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Y라고 잡았나? 아니 C, D라고 잡았나? 아니면 지금 어때요? 네, C, D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 C에 대응하는 거, D에 대응하는 거 이런 점들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A랑 B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까봐 5부로부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현실적인 한계를 우리가 조금 커버를 하고자 그 위에 있는 점 D나 C 길이가 얼마만큼 떨어졌든 상관없어요. 그냥 컴퍼스로 찍을 수 있는 그 점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D랑 C를 하나 잡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일단 선을 먼저 하나 그려요. 요 점에 해당하는 걸 이제 P라고 잡고 5부터 D까지 이 길이를 저장해가지고 쓱쓱쓱쓱쓱쓱
쓱쓱쓱쓱쓱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점을 콩 하고 찍어요. 이 점을 얘가 뭐라고 나왔죠? y라고 나왔나요? 네, y.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5부터 C까지 쓱쓱쓱쓱쓱쓱 여기서부터 쓱쓱쓱쓱쓱쓱 해서 여기 어딘가에 뭔가가 있을 것이야. 이 C에 대응하는 점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D부터 C까지 역시 길이를 저장해서 D에다 바늘 콩 찍고 C 쪽에다가 쓱쓱쓱쓱쓱쓱 이런 식으로 이제 컴퍼스를 대요. 여기 Y에다 바늘 콩 찍고 쓱쓱쓱쓱쓱쓱 합니다.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쫙 이어주면 그것이 C에 대응되는 각이 좀 많이 달라 보이네. 저기 이제 C에 대응되는 녀석일 테니까 이제 그 녀석이 쫙 이어지면 요 A, O, B라는 각과 똑같은 각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밑에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작도는요, 이렇게 내가 먼저 한번 직접 이 도구를 가지고 해보는 사람 입장이 되어서 해보고 난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걸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얘랑 동등한 위치, 갑과 갑이 되어서 똑같은 위치에서 얘의 말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만히 보다 보면 뭘 하라는 건지 글쩍글쩍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난 상태에서 보는 것과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보는 것은 이 습득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명심해 주시고 내가 이거를 바로 보기보다는 먼저 하고 볼 수 있도록 또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알겠죠? 네. 한번 먼저 쭉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다 되신 분들은 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평행선의 작도도 한번 스스로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선 작도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까? 네, 그래요. 한번 가볼까? 자, 평행선의 작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선이랑 평행한 선을 작도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이 선이랑 평행한 선을 작도해 보아라. 어떻게 작도를 해봐야 될까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선을 자로 된 다음에 그대로 올려가지고. 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올리는 거다 보니까 올리는 도중에 살짝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수학에서는 어떤 변수도 어떤 오차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올렸을 때 삐뚤어지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1%라도 있으니 지금 저는 잘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누가 그리더라도 이렇게 그리면 무조건 평행한 선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자리 세워서 든 다음에 아무데나 점 하나 찍고 그 점이랑 선을 이어서 자리를 세워서 점을 하나 찍고 다시 잘 그 이해가 갔어. 이 선에 이 선. 이 선에 자를 이렇게 된 다음에 아무데나 요 선 아무데나 점 찍고 자를 된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디 뭐 어떤 세운다? 세운다는 게 어떻게? 수직으로 수직?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운다는 건가? 네. 근데 이게 수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네,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게 90도인지 89도인지 91도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각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각도 기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냐? 선을 긋는 행위랑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 행위 밖에 못해요. 뭐 각을 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길이가 몇 센티미터야 라고 재는 것도 못해요. 길이를 저장하는 것밖에 못하죠. 또 다른 아이디어는 어려워요. 많이 어렵지.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느 점을 하나 찍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힌트야 일단은. 점에다 그대로 직선. 여기 점에서 그대로 직선 그렸는데 그게 이렇게 그려지면 어떡해요? 다시 말하지만 작도라는 것은요 누가 그리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잘 그리는 사람이 그려가지고 성공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려도 깐난쟁이 꼬맹이가 그려도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방금 전에 했었던 거랑 좀 아이디어 자체는 비슷한데. 좀 컴포스는 사용해야 되겠죠. 컴포스도 사용해야 되고 문구문자도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 방금 전에 한 게 뭐예요? 방금 전에 한 작도가 뭡니까? 방금 전에 한 작도가 뭐죠? 각이라고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방금 무슨 작도 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작도를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는 건 우리 무슨 도형 그렸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도형을 만들었어요? 방금 작도.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면서 넘어가셔야지. 제대로 공부됐어요? 다시? 자, 우리 바로 전에 무슨 도형을 작도했죠? 원. 왜 공부 안 해요? 원. 내가 지금 시간 주고 다시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하라고 했잖아. 잔영자만 지금 안 돌아가고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뭐 작도했어요 우리가? 크기가 같은 거. 네. 여러분들이 적어도 뭘 작도하고 있는지는 알면서 따라와야죠. 첫 번째 작도에서는 뭐 했어요? 크기가 선분. 네, 같은 선분을 작도하는 거였습니다. 선분을 작도하는 거,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것을 했어요. 그다음 지금 하고 있는 세 번째, 뭘 한다고요? 평행선을 작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작도를 할 때 뭘 작도하는지는 알면서 따라와야죠. 방금 전에 무슨 작도했어 했더니 각, 컴퍼스, 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어떡합니까? 목적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아이디어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목적지도 없이 그냥 바닷속을 항해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지금 여기에다가 이용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랑 평행선을 그린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은 서로 평행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으면 그 선은 평행한 선은 동의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이야기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죠. 우리 그 사실 여기에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각과 크기가 똑같은 각을 여기서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그 선이 평행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그대로 활용되면 돼요. 자, 그래서 시작해봅시다. 자, 스타트 한번 끊어보세요. 어떻게 해보실래요? 일단 여기는 O라고 두고 여기는 P라고 두겠습니다. 필요한 점들 찍어가지고 한번 컴퍼스나 자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진행해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P랑 자, 그럼 다시 자, 이것과 크기 같은 각을 작도하는 것부터 먼저 상상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차분하게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이걸 모르는 상태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크기 같은 각 작도할 때. 아무 직선이나 그린다. 네, 아무 직선이나 먼저 그리고요.
지금 그게 베이스가 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이 P라고 나왔었던 이 부분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P에 해당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O랑 Y를 네, O랑 Y를 가지고 길이를 구한 다음에 길이를 저장한 다음에 P랑 이어서 Y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네, 여기 Y에 해당하는 점을 뭐 우리가 뭐라고 또 뭐 그냥 Q라고 놓을까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Q에 컴퍼스 하나 찍고 그 다음에 그 원의 일부분을 무슨 길이를 가지고 원을 그리실 건데? 컴퍼스를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릴 거예요? Y랑 X의 길이를 가지고 네, Y랑 X의 길이를 가지고 Q에 Y에 있는 곳에 Q에 찍고 그 다음에 원의 일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O랑 X의 길이를 가지고 P로 기준을 찍고 그 다음에 하나 원의 일부분을 그린 다음에 그곳에 X를 똑같이 하시면 돼요. 결국 우리는 저렇게 크기 같은 값을 저 P에서 작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또 다른 선이 우리가 원하는 평행선이겠죠. 여기까지 아이디어 이해됐어요?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여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Y 어디다가 뭐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뭐 내가 점을 생성하겠다고 이런 얘기부터 필요하겠죠. 여기서 지금 x, y에 대응하는 점을 내가 여기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처음에 x, y 없었어요. 내가 만든 거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래 있던 평행선이 하나 있을 거고 네. 따라 그리는 그 평행선의 기준으로 Y가 있다 그 길을 저장해서 거기다 그려요. 네, 일단 두 개 전부터 먼저 찍고 시작하세요. 네, 일단 내가 여기 x, y를 설정한 것처럼 설정부터 먼저 하셔야죠. 그리는 걸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전체적인 베이스부터 먼저 잡고 가자라는 얘기예요. 네, 점 찍었습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스타트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Y랑 P의 길을 저장해서 y랑 p요? 요 길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쪽 세 개가 여기에 있는 거고 요쪽 세 개가 여기에 만들어질 거라는 거는 인지가 되세요? 너네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각을 가지고 여기에 각을 새롭게 작도를 했듯이 여기 있는 각을 가지고 이쪽에다 새롭게 작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미션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O랑 Y의 길이를 네, 맞아요. O, Y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P랑 P에다 해가지고 여기다 쓱쓱쓱쓱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잘했습니다. 그다음 또. P에 아무렇게나 직선 그린다 그 P에 아무렇게나 직선을 그린다고요? 지금 그다음 거기에 이렇게든 상관없다고요? 조심하세요. 자, 다시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너가 지금 P에서 O, Y에 해당하는 그 길이를 재고 쓱쓱쓱쓱 했어요. 근데 사실 저것부터 먼저 하면 안 되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안 된다기보다는 굳이 저것부터 할 필요는 없죠. 너가 정확하게 Y에 해당하는 점을 찍을 수 있느냐, X에 해당하는 점을 찍을 수 있느냐를 체크해봤을 때 X 쪽이 더 가깝습니까? Y 쪽이 더 가깝습니까? 내가 X에 대응되는 점을 더 찍을 수 있어요? 아니면 Y에 대응되는 점을 찍을 수 있어요? X 맞아요. 여기 Y는 지금 허공에다가 컴퍼스 그려야 돼요. 그럼 뭐부터 먼저 해야 되겠어요? O랑 X의 네, 맞아요. OX를 저장하고 저 P에다 해서 X에 대응되는 점부터 먼저 찍는 게 순서상 더 맞겠죠. 자연스러운 순서상. 그래서 내가 요 길이를 저장하고 여기에다가 쓱쓱쓱쓱 해서 쓱쓱쓱쓱 해서 여기에 X'이라고 해당하는 점을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X 프라임에 Y랑 네. Y의 길이를 저장한 다음에 네, 여기까지 길이 저장한 다음에 X 프라임에 해가지고 네, 아까 여기 쓱쓱쓱쓱 한 거 있으니까 네, 맞아요. 쓱쓱쓱쓱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교점을 구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맞아요. 자대고서 이어주면 돼요. 끝. 이 평행선 작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했었던 그 아까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여기서 평행선 작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사실 난 여기 작도 3개 하는데 1시간 지날 줄은 몰랐어요. 저 벌써 1시간이 지났다. 네.
역시 내 아까 처음에 그 공약은 역시 물거품이겠네요. 근데 이 세 개가 참 중요한 작도이기는 해요. 근데 뭐 저 뒤에 있는 것도 놓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3개 작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 그 크기 같은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두 번째가 뭐? 크기 같은 아니야. 네, 다시. 크기 같은 가게 크기와 같은 가게 작도. 그다음 세 번째는요? 평행 평행선 작도한다. 이 세 번째 평행선을 작도하는 건 어떤 아이디어가 주로 활용된다? 네,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했었을 때의 그 아이디어가 활용됩니다. 물론 동의각이 같으면 평행하다라는 그 아이디어도 여기 사용이 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 같은 각을 작도하는 상황이 여기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입니다. 우리가 사실 작도를 3개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삼각형의 작도로서 3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2변의 길이랑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의 변과 그냥 끝각이 주어져 있을 때. 근데 요거는 내가 수업에서 다루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걸로 미션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했었던 이 3가지 작도법을 활용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삼각형을 작도하는데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삼각형의 작도법에서는 그냥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작도를 할 수 있어 라고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일단 개념4 넘어가 보시면 삼각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삼각형도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뒤꿈치부터 걷네. 앞꿈치부터 걷으세요. 자, 삼각형 ABC 많이 보던 녀석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보통 이 꼭지점을 이렇게 대문자로 놓고요. 그다음에 그 마주보는 변들은 그러니까 그 꼭지점에 대응하는 변이라고 해서 A와 마주보는 변은 스몰 a, B랑 마주보는 변은 스몰 b, C랑 마주보는 변은 스몰 c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약속이에요. 뭐 요걸 스몰 b, 뭐 요걸 스몰 c, 뭐 요걸 스몰 a라고 보면 되게 어색해요. 뭐 되게 뭐 이상한 사람 같아. 약간 요런 느낌. 그냥 약속이니까 웬만하면 지켜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대변과 대각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얘가 이제 이 A라는 각의 대변이 대응하는 변, 마주보고 있는 변이라고 해서 대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A라는 것의 대각, 라지 A라고 합니다. 각 A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변과 대각이라는 것은 서로 웬만하면 같은 문자로 사용해서 표기하는 걸 약속했다. 그 얘기를 써놓고 있고요. 삼각형의 3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 요거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치?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우고 왔어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길이의 합보다 더 길어버리면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2변의 길이의 합보다 더 길어.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연결이 안 되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머지 2놈이 덤비면 이길 수 있다. 자, 다시 뭐라고? 어느 놈도 나머지 2놈이 덤비면 이길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한 놈이 나머지 2놈이 힘 합쳐가지고 와 했는데 그 놈이 더 세, 못 이겨. 그러면 연결 자체가 될 수가 없어.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2변의 길이의 합보다 클 수는 없어. 무조건 어느 놈이든 나머지 2놈을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힘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삼각형은 그런 변 사이에 길이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2변의 길이의 합보다 더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넘어갈게요. 삼각형의 작도. 자, 삼각형은요, 이거 꼭 여러분들 별표 쳐놓고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상황. 첫 번째 케이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작도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그 도형이 어느 누가 그리든 간에 같은 도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작도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 조건을 갖고 있는 삼각형은 유일하다 아니면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어떤 거겠어요? 오케이, 유일하다. 어느 누가 그리든 간에 결국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니까 이 조건으로 그리는 그림은 유일한 삼각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 두 변의 길이랑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크기가 주어진다고 해도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라는 거 유일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건 역시도 삼각형은 유일하게 단 하나로만 작도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요. 자, 세 개의 조건 기억하라고 했죠? 자, 일단 무슨 조건이 나와 있을 때 보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지금 배우는 중이니까. 무슨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또는 두 변의 길이랑 이렇게 끼어있는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세 번째는요? 한 변의 길이랑 끝에 각의 크기가 주어져. 오케이. 그거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이야기해보며 여러분들이 입에 익히도록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해보세요. 입이 움직여야 돼요, 계속. 작게 말하셔도 되니까 입이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우, 나. 그렇지. 계속 시간 보내야 됩니다. 수중 쪽. 여기 손은 아니면 거기서. 넌 주먹 이거를 표현을 하지. 뼈가 어때, 잘 배우셨나요? 네. 자, 그럼 세 개 한번 이야기해볼까? 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할 거야. 자,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겠죠? 누구부터 할까? 범인은 우리. 자, 너부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오케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밑에 보면 반칙이에요. 자, 그다음. 탈락. 자, 그다음. 밑에 보면 안 돼. 주변에 이 AC 크기가 B의 크기가 주어져. 근데 그렇게 알파벳까지 그렇게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미지를 연상하세요. 두 변의 길이랑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아니면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가 아니라 주어져 있을 때, 아까 같을 때라고 했네요. 자, 다시 두 변의 길이랑 그 다음에 한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또는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알겠죠? 네. 자, 다시 좀만 더 외워봅시다. 아직 다 못 외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알파벳을 외워도 되죠. 지금 여기서는 알파벳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파벳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한마디로 이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두 개 변과 한 각이 주어져 있는 경우, 딱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걸 문자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지로 사진 찍듯이 찰칵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하시면 이제 그 이미지를 문장으로 만들면 돼요. 항상 아까부터도 내가 계속 같은 말하고 있죠. 문장은 내가 만들면 돼요. 아이디어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장면만 기억하면 돼요. 그 장면을 가지고 문장을 구사하는 건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장기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입을 계속 중얼중얼 거리세요. 자, 말해봅시다. 세 개 전부 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각이 주어질 때,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오케이.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그 조건 하에서 그려진 삼각형은 어떻다? 그 조건 아래에서 그려지는 삼각형들은 어떻다? 자, 외운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이 순간 이 미션과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판단을 하세요. 내가 일부러 저 친구한테는 외우는 걸 너한테는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니는 외우는 걸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자꾸 기억에만 의존해서 대답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지금 갑자기 두 변, 이 얘기부터 하고 있잖아. 난 그 질문을 던진 적이 없는데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이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라는 말은 곧 이 세 개의 조건으로 인해 그려지는 삼각형은 어떻다? 어떻다? 유일하다. 이런 건 판단할 수 있어야죠. 작도할 수 있다라는 그 행위 자체는 어느 누가 그리더라도 같은 삼각형이 그려진다라고 했잖아요. 너가 이 순간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아, 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진다는 것을 뜻하는구나.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진다. 이 의미를 파악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까 외우라고 시키진 않았지만
판단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판단을 직접 해주시길 좀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작도하는 방법은 이 뒤에 한 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세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그 세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의 모양으로 작도할 수 있다라고. 자, 지금 이 말 한번 보세요.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 그거 같은 말 아니에요? 이 조건 하에서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된다 라는 말과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라는 말이랑 결국엔 같은 말이잖아, 그치? 물론 방향성은 살짝 달라요. 이 방향과 저 방향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 이 조건이면은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된다.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선 이 조건이 필요하다. 반대 방향이긴 하죠, 그렇죠? 원래 이 반대 방향이 모두 다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아니죠? 자, 봐봐. 스스로 판단 못했는데도 남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요라고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여유를 주세요. 판단하십시오. 어느 부분에서 헤매고 있죠? 헷갈리는 포인트를 이야기하세요. 그럼 도움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으니까 지금. 정사각형 변이 전부 다 네. 직사각형이 네 변이 다 같이 네, 네 변이 다 같진 않아도 되어서. 직사각형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직사각형의 정의 물어봤습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각각 왜 그래요? 직사각형의 정의가 뭐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직사각형 얘기하는데 변의 길이가 왜 나와요? 정사각형의 정의는 뭡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자, 정사각형의 정의가 뭡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네,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정의인데 네 변의 길이만 모두 같아서는 말은 모두 해당하잖아요. 네 변의 길이까지만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게 정사각형입니다.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게 직사각형이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직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만 같으면 되는데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까지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건 선생님 찬이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이건 찬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수업 시간에 내가 혼자 모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게 저학년 수업이다 보니까 자꾸 교과적인 부분들 말고 뭔가 조금 더 학습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교과적인 내용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너 아까 전에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라는 말 잘 몰랐잖아요. 맞는지 틀린지 판단 못했죠, 그렇죠? 대답해주세요. 맞는지 틀린지 판단 못했죠? 네. 근데 앞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가 아니라고 똑같이 따라서 말했죠, 그렇죠? 네. 똑바로 대답 또박또박 해주세요. 네. 네, 그래요. 자, 그 행동은 너의 의도가 아무리 선했던 어쨌든 간에 너를 속이고 나를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자, 1번. 왜 너를 속이는 행위가 되느냐?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행위가 되니까. 나는 그거 진심으로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서 내가 그거를 배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걷어차버렸잖아요. 만약에 너가 그걸 진짜 모른다고 했을 때 저 그거 잘 판단이 안 돼요. 직사각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사각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너가 이번 기회에 그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부끄럽다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너는 이번 기회에도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계기를 스스로 망가뜨린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너가 너를 속이게 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나를 속인 거, 즉 선생님 나를 속인 거. 사실 이거는 큰 잘못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내가 너에게 있어서 필요한 도움이나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대답, 반응, 리액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체크를 하며 수업을 이끌어 나가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멈춰가지고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그런데 너가 잘 모를 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끄덕끄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의 답을 베껴서 대답을 하게 되면은 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후속 수업에 자꾸 활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너가 분명히 지금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우연한 순간에 또 비슷한 질문이 나왔어. 근데 그때는 다른 친구들이 없이 너 혼자만 있는데 너가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얘 분명히 그때 그 대답했는데 지금 왜 대답을 못하지? 뭔가 실력이 퇴화되었나? 잘못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냥 너는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를 뿐인 건데 예전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는 퇴화하고 있다라고 실력이 감퇴되고 있다라고는 착각을 하게 돼요. 아니면 내가 너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의 정확한 위치가 여긴지 모르게 됩니다. 그럼 수업이 되게 비효율적이 되거나 너에게 맞춤형 수업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도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직 너 때문에 그 한낱 아주 얄팍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이 수업을 망가뜨리고 너를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크게 문제 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잡아내면 되니까요. 딱 반응 보면 알거든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귀신같이 잡아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고등학생이 되어서까지도 이런다. 그럼 그 학생은 배울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예전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만나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부터 계속 이렇게 쭉 알려줬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못하는. 그렇게 부끄러운가 봐. 모르는 게 많았어, 그 친구가. 그래, 모르는 게 많았으니까 부끄러웠겠지. 부끄러운 거 투성이었겠지. 근데 모르는 게 많았으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모르는 게 많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감춰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극단적으로 이쪽에 있는 친구였어. 이거 고쳐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거의 2년 반 동안.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정도쯤 됐을 때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것을 공부를 이미 한 상태고 시험도 다 보고 이제 뭐다 이미 지나간 상태였지만 그 부분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 친구한테 그 부분 특강 수업을 들으라고 시켰습니다. 특강은 내가 다 강의형 수업이니까 한 번 더 복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알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같이 듣고 있는데 지금처럼 어떤 질문 상황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설명을 해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의식하고 아는 체 안 하고 또다시 설명해줬어. 근데 여전히 그 친구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 거야. 다른 애들은 다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또 한 번 설명을 해줬어. 근데 약간 좀 반응이 긴가민가해. 그래가지고 혹시 잘 이해 안 가는 사람 있나요? 한 번 더 설명해줄까? 라고 했는데 뭐 따로 반응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한테 몇 번 물어보고 그 다음 이 친구한테 그냥 랜덤하게 간 것처럼 해서 이 친구한테 처음 바로 물어보면 좀 상처가 같아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 친구한테 딱 물어봤어. 저 멀리 어딘가에서부터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끄덕끄덕만 열심히 하고 왔었던 거야. 그때 나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 수업 마치고 그 친구 조용히 불러서 다음 날부터는 안 오셔도 돼요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걸 인정도 안 하고 계속 감추기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마 그 친구는 그 이후에도 계속 모르는 게 나올 때마다 감추기 급급했을 거야. 그 순간 배우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감추는 걸 먼저 선택하겠죠. 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오랫동안 공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그 모습이 나왔을 때 내가 딱 바로 선 그었던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등장했을 때는요. 알려고 하셔야지 감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방금 감추려고 선택하셨던 거잖아. 그래서 안 돼라고 내가 딱 바로 브레이크 잡은 거예요. 그래서 딱 들춰낼 겁니다. 너 모르잖아 라고 하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부끄러워가지고 감추려고 해도 내가 들춰낼 겁니다. 그래서 감추는 것이 부끄러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게 될 거예요. 적어도 이곳에서만큼. 너무 잔인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습관을 오랫동안 갖고 있어가지고 맞닥뜨리는 현실의 잔혹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가지고 아마 그것이 아마 체감되지 못해가지고 잘 모를 수 있겠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맞닥뜨리는 그 현실은 너무나 잔인하고 냉혹할 거예요. 차라리 지금 조금 더 부끄러우면서 더 많이 배우는 것이 더 나을 것. 알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근데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라는 말은 어때요? 이건 맞는 말이죠. 원래 이렇게 반대 방향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삼각형이 이런 조건이 있으면 삼각형이 유일하게 그려진다 라는 말과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되려면 이런 조건이 나와야 된다 라는 이 말이 양방향으로도 해당되는 통하는 말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 두 변의 길이랑 그 사이 끼어있는 각이 주어진 경우, 그다음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총 3개, 아까와 똑같은 그 3개가 존재한다. 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서 합동 중요한 일인데 다음 시간에 같이 함께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